우리 손병희 선생님의 지금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 경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2차 동학농민혁명군 북접, 동학에 북접이 있고 남접이 있었어요. 남접에 그 농민군 총사령관은 전봉준 장군이 있고, 이분은 이제 북접, 최시영 선생이 2대 교주가 있습니다. 이분의 아주 명령을 받은. 그래서 이 두 분이 논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때 나이가 손병희 선생이 34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봉준을 논산에서 만나서 우금치 전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북, 금구, 원평 전투, 태인 전투까지 치르릅니다. 같이 갔어요. 항상 전봉준 장. 태인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헤어졌냐면은 졌잖아요. 공구 우금치 전투에서. 계속 졌어요. 일본군의 군사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그 스승님이, 최시영 선생님이 임실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려고 임실로 가게 됩니다. 전봉준 장군은 태인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다가 춘창에서 결국 잡히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시영 선생님을 배웠어요. 이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총사령관은 전봉준이고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는 최시영 선생인 겁니다. 최시영 선생이 마지막 죽기 전에 신문을 받을 때 전봉준하고 너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나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손병희 선생과 최시영 선생이 또 일본군하고 또 싸웁니다. 그래서 충북 영동에서 용산 전투를 치르죠. 이때는 이겼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북실이라고 있습니다. 보군, 충북 보군에서 또 일본군하고 또 싸웠어요. 이 종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북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군하고 관군, 일본군이 조선군을 지휘했어요. 군 지휘권이 일본군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죠? 미군 사령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작권을 반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백 명이 희생당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충주 외서천 전투에서 또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이 손병희 동학농민군이 싸웠지만은 또 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하고 손병희 선생이 최시영 선생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손병희 선생님이나 최시영 선생님 판단을 잘했어요. 산이 많잖아요. 쉽게 잡히지 않고 살아서 최종 승자하는 것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지 않고 역으로 강원도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95년 이후에는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 동학교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손병희 선생의 스승이 최시영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너는 지성으로 공부를 해서 후일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서 97년에 원래 최재우 선생님이 동학의 1대 교주죠. 최시영 선생님에 넘어갔습니다. 3대 교주를 누구에게 정했느냐? 의암 손병희 선생에게. 아주 대단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동학의 후계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교수형으로 채용됐습니다. 최시영 선생님. 이 제2인 동학 괴수 최시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사진 한 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분이 재수라고 볼 수 있을 수,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는 최시영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신분제를 없애려는 사람이고 반일 투쟁의 최고의 지도자였다. 근데 이분도 지금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이 일본인이 그 최시영 선생님이 교수형 당할 때의 그런 장면을 봤는지 이걸 그렸어요. 이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그림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시영 선생님이 교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 지금 형을 집행하는 사람 있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1898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줄이 매어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관리가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일본 관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 사진하고 최시영 선생님의 그 마지막 모습이, 근데 이분이 바로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평등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무엇을 얘기했느냐? 사인여천을 얘기했죠. 사람을 섬기기를 하느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인내천, 동학의 그 교리 중에 인내천이 있잖아요. 사람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은 하느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의 경지로 대우하는 것. 조선 왕조는 남존여비였습니다. 근데 동학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남녀 평등. 그 며느리에 대해서도 최시영 선생님이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는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시영 선생님이 또 뭐라고 했느냐? 조선 왕조는 교육을 타율적으로 가르쳤어요. 패초리 가지고 때리면서 암송식 교육이었어요. 최시영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어린애를 때리는 것은 절대 때려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죽는다. 어린애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사상의 경지에 이른 분이 최시영 선생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체포가 돼서 결국은 처형이 됐어요. 항일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3.1혁명의 총사령, 제가 얘기했던 최시영의 그 뒤를 이어서 3.1혁명의 이분이 이제 총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가장 기획했던 분. 그 다음에 권병덕 선생. 이 자료는 뭐냐?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수감자 모습, 앞면을 찍고 옆면을 찍었죠. 권병덕 선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도 민족 대표 3.1 서명하면은 예를 들면은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독립선언서 잘 알죠? 우리는 5등은 자해야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기에 민족 대표가 없고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이건 불온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혁명을 일으킬 때 그 누구누구가 우리 조선민족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서 우리는 3.1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주동자들만 쓰는 것이 바로 이 민족대표 3.1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쓰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2차 동학혁명에도 참여하고 또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보훈에서 2차 혁명 민족대표 3.1이죠. 나영환 선생입니다. 이분. 얼굴 모습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친형제인데 두 분이 민족대표로 서명을 했어요. 이분이 동생입니다. 나인협 선생이라고 돼 있죠.
평남 출신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손병희 선생이 잡히지 않고 선생님은 강원도에 계시면서 손병희 선생은 북쪽으로 동학을 포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3.1혁명에 이어지는 겁니다. 나인엽 같은 평남 성천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31세죠. 56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장년에서 지금 노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연세를 보게 되면은 임실 출신 박준승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종훈 선생님, 이분이 그 최시영 선생님 옥바라지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 출신이네요, 이분은. 이런 전투에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3.1민족대표에 또 서명을 하는 겁니다. 임혜완 선생님, 전부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그 카드입니다, 카드에. 감옥살이 하고 있다는 걸 아주 1급 사료가 되는 거죠. 평남 중화 출신이요. 평남 용광 출신이죠. 그러니까 동학혁명,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반일 봉기였어요. 1차 3월에 일어난 1차 동학혁명은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전주까지 점령한, 근데 2차 반일 독립운동은 전국적인 봉기였다는 거. 3.1운동도 전국적인 봉기였어요. 200만이 만세 시위를 벌였잖아요. 예. 홍병기 선생님, 이분은 경기도 여주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26살에 동학혁명에 참여를 해서 감옥살이 할 때는 51세가 됐잖아요. 박인호 선생님, 이분이 이제 의암 선생님의 손병희 선생님 뒤를 이어서 4대 교주, 아주 훌륭한 분이셨죠. 이분도 2차 혁명에 참여를 했고 이분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대단한 분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945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간 주석이기도 하고, 그 이전부터도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을미 의병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강계에서. 근데 그 1년 전에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건 잘 몰라요, 우리 국민들이. 이분이 접주였어요. 동학의 지도자들을 접주부가 이제 더 신자들이 많아지면 대접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은 원래는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이 의병투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간 겁니다. 일관되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구 선생님을 얘기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이전에 이분은 제2차 동학농민, 이게 바로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했죠. 예.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겁니다. 이게 이어달리기 있죠.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